김세은이 인천공항을 떠나던 그날 할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세은아, 겸손하고 참고 견뎌라. 진실은 언젠가 빛을 보게 되어 있단다. 25살의 세은에게는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기회였죠.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뉴욕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세은은 가방 속 깊숙이 간직해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외교관이었던 아버지 김상준 씨는 세은이 12살 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여전히 세은의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야. 세은아, 그 다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건 내 몫이란다. 미국 동부의 명문 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한 세은은 웅장한 건물들과 넓은 잔디밭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며 최우등으로 졸업한 그녀였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하나의 교환학생일 뿐이었죠. 기숙사에 짐을 풀고 첫날 밤 세은은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잘 도착했어요. 그래, 우리 세은이 낯선 곳에서 힘들겠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할머니가 다 알고 있단다. 다만 기억해라, 겸손은 너의 가장 큰 힘이야.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따뜻한 미소를 보며 세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6개 언어에 대한 사랑과 할머니가 가르쳐준 겸손함, 그것이 바로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다음 날 아침 세은은 떨리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참석하기 위해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주변에서 흘끗흘끗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세은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걸어갔어요. 언어학과 건물 앞에 서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과연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죠. 하지만 세은은 아버지의 유언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다. 그 다리를 놓기 위해 자신이 여기까지 온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세은은 강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세은은 수십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부분이 백인 학생들이었고 동양인은 자신이 유일해 보였죠. 세은은 조용히 뒷자리에 앉으며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제러미 콜먼 교수가 들어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60대 중반의 그는 회색 머리와 엄격한 표정으로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칠판에 복잡한 언어학 이론들을 적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죠. 언어학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학문입니다. 모호한 표현이나 부정확한 해석은 용납되지 않아요. 그때 콜먼 교수의 시선이 세은에게 머물렀습니다. 잠시 멈춘 후 그는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새로운 교환학생이 계시네요. 한국에서 오셨다고 들었는데 콜먼 교수는 의도적으로 말을 끌었습니다. 혹시 영어가 괜찮으신가요? 수업 내용이 복잡할 텐데 통역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강의실에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앞자리에 앉은 다니엘 워싱턴이라는 학생이 크게 웃으며 옆 친구와 뭔가를 속삭였죠. 세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참았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은의 겸손한 대답에 콜먼 교수는 더욱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은 고급 언어학 이론을 다루니까 따라오기 힘들면 기초 과정부터 다시 들으시는 게 어떨까요? 세은은 고개를 숙인 채 감사합니다. 교수님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가르쳐준 6개 언어의 문법 구조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콜먼 교수는 계속해서 세은을 지목했습니다. 김세은 학생, 인도 유럽 어족의 특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라틴어 어근이 현대 유럽 언어들에 미친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번 세은이 조심스럽게 답할 때마다 교수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라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다른 학생들도 점점 세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나가는 중에 따뜻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 세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가렛 카터 교수였죠. 괜찮니, 세은아? 마가렛 교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세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직 적응 중이라서요. 콜먼 교수님은 원래 좀 까다로우셔.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인지 나는 알고 있어. 마가렛 교수의 위로에 세은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걱정이 되었죠. 그날 밤 세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콜먼 교수의 차가운 시선과 학생들의 비웃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7시에는 다시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언어학과 전용 도서관은 아직 한적했어요. 세은은 구석진 자리를 찾아 앉아 가방에서 책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어로 쓰인 언어학의 구조적 접근, 프랑스어 원서 의미론과 화형론, 스페인어로 된 라틴 아메리카 언어 변천사까지 세은은 자연스럽게 3권의 책을 번갈아가며 읽어나갔어요. 또 언어의 경계는 사고의 경계를 규정한다는 사피어 워프 가설이 있지만 세은은 독일어 원서를 읽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가 프랑스어 책으로 넘어가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같은 주제를 다시 검토했죠.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언어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사고의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멀리서 다니엘 워싱턴이 세은을 발견하고 친구와 함께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또 놀리려는 건가 싶어 긴장했지만 다니엘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저기, 김세은 맞죠? 혹시 지금 독일어 책 읽고 계신 거예요? 세은은 당황하며 책을 덮으려 했지만 다니엘이 재빨리 다른 책들도 보았습니다. 프랑스어, 스페인어까지 이 책들 다 읽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냥 취미로 조금씩 배운 거예요. 세은의 겸손한 대답에 다니엘은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영어도 제대로 못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취미라고 하기에는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스페인어 하나도 겨우 하는데. 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책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런 반응은 익숙했어요. 한국에서도 자신의 언어 실력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거나 질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가르침대로 늘 겸손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며칠 후 마가렛 교수가 세은을 따로 불렀어요. 세은아, 내가 쓴 과제를 보니까 정말 깊이가 있더구나. 혹시 논문 하나 써볼 생각 없니? 논문이요? 응, 비교 언어학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언어의 특성을 분석하는 주제면 어떨까? 내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세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머릿속에는 이미 그런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직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감사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서요. 마가렛 교수는 세은의 겸손함이 안타까웠지만 억지로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세은은 기숙사 방에서 일본어로 된 언어학 논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도쿄 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배운 일본어였는데 지금도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었죠. 러시아어 논문도 몇 편 훑어보며 세계 각국의 언어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캠퍼스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세은은 아버지를 그리워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달이다라는 아버지의 말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다리를 언제 어떻게 놓아야 할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가렛 교수는 은밀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세은이 수업 시간에 제출한 과제들을 모아서 하나의 논문으로 정리한 후
익명으로 동부언어학회 연례 학술대회에 제출한 것이었죠. 논문 제목은 다언어 화자의 인지적 우위성, 동서양 언어 체계의 비교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이틀 후 마가렛 교수의 이메일함에 놀라운 소식이 도착했어요. 교수님께서 추천해 주신 논문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의 특별 발표 세션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조연설 직전에 15분간 발표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렛 교수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부언어학회는 전미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 중 하나였고 특별 발표 세션은 매년 한두 편의 논문만 선정되는 영예로운 자리였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었죠. 마가렛 교수는 세은을 조심스럽게 불러냈습니다. 세은아,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네, 교수님. 사실 내가 쓴 과제들을 정리해서 학회에 제출했는데 특별 발표자로 선정되었어. 세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저 모르게요? 응, 익명으로 제출했거든. 하지만 이제 내가 직접 발표를 해야 해. 이번 주 토요일이야. 세은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실력을 드러내야 하는 순간이 온 것 같았죠. 교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세은아, 내 실력을 나는 알고 있어. 이제 세상에 보여줄 때야. 그날 밤 세은은 잠을 설쳤습니다. 할머니와 통화를 했지만 시차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혼자서 아버지의 유품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외교관 시절 입었던 정장, 각국 언어로 쓰인 편지들, 그리고 마지막 생일에 선물해준 만년필. 아빠,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세은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다음 날 콜먼 교수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여전히 세은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날카로운 질문들을 던졌죠. 김세은 학생, 촘스키의 생성문법 이론에 대한 최근 비판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문제가 아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세은은 마음속으로는 6개 언어의 구조적 차이점과 촘스키, 이론의 한계점들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네,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콜먼 교수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학생을 지목했어요. 하지만 이번 주 토요일이면 상황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걸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학술대회 이틀 전 세은은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정장을 꺼내 입어보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25살의 어린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달이다. 아버지의 유언을 되뇌며 세은은 발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만큼은 겸손함보다 진실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토요일 아침 세은은 일찍 일어나 아버지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재킷과 스커트가 그녀의 작은 체구에 조금 컸지만 거울 속 모습은 당당해 보였어요. 손에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만년필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발표해요. 새벽에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할머니께 안부를 전했습니다. 그래, 우리 세은이가 드디어 날개를 펼칠 때가 온 거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의 격려에 세은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까지 품고 있던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학회장인 호텔 대강당에 도착했을 때 세은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전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중년 이상의 백인 남성들이었고 세은 같은 젊은 동양인 여성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세은 선생님이시죠? 학회 진행 담당자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발표 준비는 다 되셨나요? 기조연설 직전이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세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되었습니다. 무대 뒤 대기실에서 세은은 마지막으로 발표 원고를 점검했어요. 하지만 원고는 단지 참고용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발표는 그녀의 마음에서 나올 예정이었거든요.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언어 화자의 인지적, 우위성에 대한 혁신적인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김세은 선생님입니다. 박수 소리와 함께 세은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강당 안이 웅성거렸어요. 예상보다 훨씬 젊은 동양인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죠. 일부에서는 의구심 섞인 시선도 보였습니다. 세은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약 300명의 언어학자들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긴장감이 밀려왔지만 아버지의 유언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세은은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일본어와 러시아어가 이어졌습니다. 청중들의 눈이 커졌고 몇몇은 서로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제 세은은 유창한 영어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제가 여러 언어로 인사를 드린 이유는 각 언어가 서로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어의 정확성, 프랑스어의 우아함, 스페인어의 열정, 일본어의 섬세함, 러시아어의 깊이감. 세은은 각 언어의 특성을 설명하며 청중들을 발표에 몰입시켰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로 들어갔어요. 다언어 화자는 단순히 여러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 체계를 통해 세상을 다각도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청중들은 완전히 세은의 발표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 보였던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감탄과 집중만이 남았어요.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세은은 아버지의 유언을 인용하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15분의 발표가 끝나자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박수가 그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질문을 받기 시작하자 여러 손이 일제히 올라갔어요. 세은은 침착하게 첫 번째 질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의 피에르 뒤부아입니다. 중년의 프랑스 교수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프랑스어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다언어 사용자의 코드 스위칭 현상에 대한 신경과학적 근거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강당 안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프랑스어 질문에 당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프랑스어로 답변을 시작했어요. 물론입니다.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의 활성화 패턴을 보면 세은의 완벽한 프랑스어 발음과 전문적인 내용에 프랑스 교수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청중들도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독일에서 온 교수가 독일어로 던졌습니다. 언어 습득 임계기 가설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요? 세은은 이번에도 자연스럽게 독일어로 답했습니다. 독일 교수 특유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질문에 같은 방식으로 정확하게 대응했어요. 언어학적 전문 용어들이 독일어로 술술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독일 교수가 영어와 독일어를 섞어가며 감탄했어요. 세 번째는 스페인 교수가 스페인어로 라틴 아메리카 언어 변화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세은은 이번에도 완벽한 스페인어로 답하며 심지어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의 방언 차이까지 언급했어요. 이탈리아 로마 대학의 마르코 로시입니다. 네 번째 질문자가 이탈리아어로 질문을 시작하자 청중들은 이제 기대에 찬 표정으로 세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시나 세은은 이탈리아어로 유창하게 답변했어요. 다섯 번째는 일본 교수였습니다. 일본 도쿄대학에서 왔습니다. 혹시 일본어도 가능하신지요? 네, 물론입니다. 세은이 일본어로 답하자 일본 교수는 깜짝 놀라며 본격적으로 일본어로
경어법의 복잡성에 대해 질문했어요. 세은은 정중한 일본어 경어를 구사하며 답변했고 일본 교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교수가 키릴 문자의 언어학적 특성에 대해 러시아어로 질문했습니다. 세은의 러시아어 실력에 강당 전체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6개 언어를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질의응답이 끝나자 교수들이 세은을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대학에서 개건 교수로 오실 생각 없으신가요?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세요. 다음 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은은 겸손하게 명함들을 받으며 인사했어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그때 강당 뒤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러미 콜먼 교수였어요. 그는 학회 소식을 듣고 어떤 교환학생이 발표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왔다가 그 교환학생이 자신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김세은이라는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콜먼 교수는 세은이 6개 언어로 완벽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세은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며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세은은 교수들과 인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콜먼 교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다음 주 월요일 콜먼 교수의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세은이 강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앉아있던 학생들이 모두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학회 소식이 캠퍼스에 빠르게 퍼져 있었거든요. 다니엘을 비롯한 학생들의 표정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은,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6개 언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세은 주위로 몰려들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세은은 당황하며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조금씩 배운 거예요. 그때 콜먼 교수가 강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무거운 표정이었고 학생들이 자리로 돌아가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어요. 콜먼 교수는 칠판 앞에 서더니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할 말이 있습니다. 교수의 진지한 목소리에 학생들이 집중했어요. 콜먼 교수는 세은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김세은 학생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강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콜먼 교수가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누구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지난 몇 주 동안 제가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김세은 학생의 실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입견으로 판단했어요. 콜먼 교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토요일 학회에서 당신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6개 언어로 완벽하게 답변하는 모습을 보며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세은은 고개를 들어 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콜먼 교수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저도 과거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콜먼 교수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40년 전 제가 젊은 교수였을 때 유럽에서 온 학자들에게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 연구를 평가절하당했죠. 학생들이 숨을 죽이며 들었습니다. 평소 권위적이던 교수의 의외한 고백이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같은 편견을 갖게 되었나 봅니다. 특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에게 말이죠. 콜먼 교수는 세은에게 다가가더니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세은 학생, 당신은 제가 가르친 학생 중 가장 뛰어난 언어학자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세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일어나서 교수에게 말했어요. 교수님, 저도 죄송합니다. 당신이 왜 사과를? 제가 처음부터 제 실력을 보여드렸다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텐데요.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 같아요. 세은의 말에 콜먼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겸손은 미덕입니다. 잘못은 편견을 가진 제게 있어요.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자 강의실에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다니엘이 가장 크게 박수를 쳤어요.
그날부터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콜먼 교수는 세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했고 세은도 이제는 자신감을 갖고 답변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세은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세은, 내 의견은 어때? 독일어권에서는 이 개념을 어떻게 표현하나? 일본어 경어법과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 세은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언어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며 다른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어요. 아버지가 말했던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달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콜먼 교수가 세은을 불렀어요. 세은 학생, 혹시 저와 공동 연구를 해볼 생각이 있나요? 세은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네, 당신의 다언어 능력과 제 경험을 결합하면 정말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자신만의 다리를 놓기 시작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2달 후 세은과 콜먼 교수의 공동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오후 연구실에서 만나 다언어 화자의 인지 능력에 대한 심화 연구를 진행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 앞에서 나이와 국적의 벽은 금세 허물어졌습니다. 세은,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 콜먼 교수가 러시아어 자료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제는 세은의 언어 실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었죠. 러시아어의 격변화 체계가 사고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면 세은이 유창하게 설명하자 콜먼 교수는 감탄하며 메모를 해나갔어요. 과거의 편견은 온데간데였고 진정한 학자 간의 협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 달 후 그들의 연구 논문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언어 화자의 메타언어적 인식과 창의적 사고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의 논문은 곧 국제언어학 저널에 게재 승인을 받았어요. 세은, 이번에는 내가 주저자야. 콜먼 교수의 제안에 세은은 사양했지만 교수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연구는 불가능했어요. 당연히 주저자가 되어야 해. 한편 캠퍼스에서 세은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한 동급생들은 이제 세은을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세은, 오늘 저녁에 우리랑 같이 식사할래? 독일어 좀 가르쳐줘. 스페인어 발음이 도저히 안 되는데 도와줄 수 있어? 세은은 기꺼이 친구들을 도우며 진정한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언어를 통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하나씩 놓여지고 있었어요. 6달 후 세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유럽 언어학회 연례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은 것이었죠. 이번에는 콜먼 교수와 함께하는 공동 발표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교수님, 제가 기조연설을요? 당연하죠. 이제 당신은 이 분야에 떠오르는 스타예요. 발표 당일 유럽 각국에서 온 수백 명의 언어학자들 앞에서 세은과 콜먼 교수가 나란히 무대에 올랐습니다. 세은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자신감과 겸손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모습이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닙니다. 세은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자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언어는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다리입니다. 이어서 콜먼 교수가 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편견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는 종종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학문은 그런 편견을 넘어서야 가능해요. 두 사람의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편견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협력의 모범 사례였기 때문이었죠. 1년 후 세은은 캠퍼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스트 강사가 되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그녀의 다문화 언어학 세미나에는 항상 학생들이 가득 찼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은의 강의를 듣던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세은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언어를 통해 사람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세요.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달이니까요.
그날 저녁 세은은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 세은이가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진실은 결국 통한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맞다, 세은아. 내가 지금까지 보여준 겸손함과 성실함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단다. 통화를 마치고 세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캠퍼스의 밤 풍경이 처음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제 이곳은 낯선 땅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실현되는 무대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해냈어요. 언어로 마음의 다리를 놓았어요. 세은의 이야기는 캠퍼스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편견을 극복하고 진정한 소통을 이뤄낸 감동적인 이야기로 말이죠. 그리고 그 다리는 지금도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언어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면서 말이에요.